안녕, 반가워요. 무무랑 부동산이랑의 무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요인들 그 두 번째, 대출 규제 및 금리 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출 규제에 관한 내용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총 대출이 2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신용대출자들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면서 대출 규제는 더욱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정책 변화와 대출 규제로 인한 시장 영향의 전망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고요. 현재 시장으로 보자면 최근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을 끌어모아 주택을 매수하는 일명 영끌 매수는 줄어드는지 몰라도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문제로 인해 다주택자나 2030 세대의 수요도 함께 줄어들고 있고, 대출이 많은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무주택자들의 걱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매도 물건이 줄면 전세나 월세가 많이 오를 텐데, 대출 규제로 현금을 가진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전세 대출도 잠기고 임대차의 수요는 늘어난다면 매매보다 전세값이 높아지는 일명 깡통 전세의 우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지, 대책 강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코로나 이전 1.75%에서 코로나 이후 0.5%의 저금리를 유지하던 것을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여 현재는 0.75%입니다. 기준금리에 연동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고 수준은 시중은행에서 이미 5%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무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언뜻 보면 은행에 돈을 넣을수록 이자를 더 준다는 것이니 좋은 소식 같지만 은행의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빌려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부동산을 구매해야 될 경우에는 내는 이자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 방지와 대출의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이전 1.75%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까지 약 1%의 금리가 상승한다고 계산했을 때 아파트 담보대출이 5억 정도 있는 사람에게 미치는 대출 이자 영향은 연간 500만 원 이자 부담의 상승이고, 월로 계산하면 42만 원 정도 부담이 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거기 실제 시중금리는 한국은행 금리보다 사실 상당히 많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대출을 받는 분들에게는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결과적으로 가계이자 부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이렇게 최근 금융권의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움직임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이자 부담으로 주택 거래가 줄고 집값 상승폭이 둔화하는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론은 금리와 부동산은 서로 반비례 관계로 금리 인상은 부동산의 하락을 초래시키고 거래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이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매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리의 인상과 주택의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 시장은 안정성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보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마구마구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물 한 잔 봅시다. 자꾸 눈이 돌아간다. 알아볼까요? 잘하시는데요, 이제? 녹음됐지?